다 했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태양 손해사정의 박성모 차장이라고 하고요. 소개 받으셨다시피 제가 나주하고 영암 지역에 이제 과수하고 밭작물, 논작물 다 해서 이제 구역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잘 들리세요? 네. 여기 다 칠해신 거예요?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 위주인가요? 지금 일단은 저는 한 10시 반부터 마스크 내리고 해도 상관없겠죠? 예. 10시 반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부르셔가지고 제가 지금 경황이 없네요. 다들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네. 아침부터 일찍 다들 열의가 대단하시네요. 지금 일단은 지금 나눠가지고 지금 들고 계신 게 다 지금 착과수 조사표인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처음부터 저희 직원들이나 나주의 현지 평가인 분들 교육할 때처럼 일단은 물어놓고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이제 교육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가우 착과수 들어가시잖아요. 다들 기대가 많으시죠? 저가우 착과수 좀 긴장 좀 풀기에 좀 웃어주시고 하세요. 저가우 착과수는 평가사 시험 준비하시면서도 아시겠지만은 의무조사고 무조건 해야 되는 조사예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화면빨이 잘 안 봤는데 지금 일을 할 줄 알았으면은 제가 화장 좀 하고 올 걸 그랬는데. 전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착과수 조사는 정확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착과수 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착과수 그냥 돈 벌려고 하시면 되나요? 착과수 조사는 적과전 사고에 대해 가지고 보장 비율, 인정 비율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에 대한 이제 기준 착과수를 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자, 7회시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옆으로도 좀 세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큰 줄기는 같아요. 제가 항상 이 교육을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를 할 때 조사자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 40시간 이수교육 들어보셨어요? 다 들으셨죠? 혹시 플레이만 눌러놓고 다들 그냥 딴 일 하시다가 다음 누르신 건 아니죠?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솔직히 조사 이렇게 교육하고 조사 방법론적인 거 얘기하시는 것도 좋고 배우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100번 설명해봐야 한번 가서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저희끼리 이제 하는 얘기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보시다시피 좀 젊어요. 젊다 보니까 농작물 개그라고 해서 하는데 제가 예전에 착과수 조사를 저희 직원들하고 교육하면서 제가 너무 못 알아듣길래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오죽화가 났으면 그랬어요. 저희 직원 보고 야, 착과수 조사는 엄지손가락만 멀쩡하면 할 수 있어. 왜 그걸 못한다 그래? 하는데 여기 원래 딱 터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왜 중요하냐? 계속일 눌러야 되잖아요. 지금 일단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착과수 조사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제가 조사 방법론적인 것보다 방법론적인 건 뒤쪽에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구역 담당자를 하고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이제 평가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작물 재해보험 40시간 이수하시면은 아마 4가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배우신 거 있을 거예요. 신속, 정확, 친절, 공정 요게 있는데 친절하셔야 돼요. 일단은 처음 배우시니까 이게 좀 뭔가 얼토당토한 것 같고 계약자분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신 것 같아도 일단은 참고 끝까지 들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다른 거 제가 여기서 뭐 착과수를 잘 세는 요령, 뭐 기준 착과,
표본 주수를 선정하는 요령 이런 거 백날 알려드려도 현장에 가셔서 내 기준이 맞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제 조사자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판단할 때 자기 기준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무조건 친절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조사직이라고 해서 몸을 쓰는 직업 같지만 실제로는 봉사직이라고 보셔야 돼요. 서비스직.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절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만 뒤로 찍으시면 안 돼요? 너무 아니, 부담돼. 알았어. 아니 근데 자, 나와야 되니까. 줌으로 좀. 네, 네, 알았어. 줌으로 당겨서. 제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일단은 착과수 조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착과수를 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만 알고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걸? 아니에요. 계약자분들도 훨씬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계약자들은 적과전 사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기 부담금을 털어내는 자기 부담 비율을 털어내는 정도로만 깎아달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몇 년 동안 보험을 많이 탔어. 그래서 착과수가 많이 감소되어 있으니 가입 착과수가 많이 감소되어 있으니 이거에 맞춰가지고 좀 착과수를 올려달라 라는 등의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한 요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친절하셔야 돼요. 그게 부당할지언정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게 되면 크게 민원 안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친절하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뭐 여기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땡볕에서 착과수 리본을 묶고 이건 내가 뭘 하고 있나 가끔 한 번씩 현타도 올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꼭 제가 드렸던 말씀 꼭 기억하셔갖고 힘들더라도 꼭 친절하게 좀 계약자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자 착과수 조사 이제 혹시 조사표 작성 요령 지금 들으셨어요? 아니면 제가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 저가 후 착과수 조사표 다 들고 계신가요? 네. 자 거기에 보면은 우측 하단에 보면은 QR코드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거는 훼손시키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나중에 전산에 입력을 했을 때 스캔을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 QR코드를 읽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흙이 묻는다거나 좀 그 부분은 좀 소중히 다뤄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출력을 하다 보면은 프린터가 좀 에러 나서 QR코드가 찢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만. 그럴 때는 이제 꼭 QR코드가 저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수령 받는 즉시 한번 거기에 있는 구역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QR코드를 소중히 다루라고 하냐면 이제 착과수 조사를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조사가 2인 1조나 3인 1조로 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부사수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죠? 사수 역할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잡무가 제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 입력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일 갔다 와가지고 이게 입력이 안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거든. 그러니까 챙기셔야 돼. 이거는 깨알 꿀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셨고 자 이제 착과수 조사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착과수 조사표나 어떤 조사표든지 간에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빈칸 없이 다 채운다예요.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를 하는데 아직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틀릴 때 틀리더라도 연필은 쓰지 않는다. 틀리면은 긋고 다시 쓰든 아니면 다시 뽑아달라 해서 다시 바르게 쓰시면 돼요. 연필로 쓰시게 되면 여기 가운데 계신 분 혹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검증을 하러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사자가 쓴 조사표들을 봐요. 볼펜으로 막 얼기적 막 틀려도 막 긋고 사인하고 해가지고 잘 마무리해갖고 쓴 거랑 연필로 썼던 흔적이 있는데 막 지웠다가 쓴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보러 가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검증을 가도 조사표가 막 땀 흘려져 있고 좀 약간 흙도 좀 묻고 이러면 아 이분 진짜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넘어가요. 근데 막 어떻게든 깨끗이 쓰려고 하면 이거 깨끗이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책상에 앉아갖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조사표 작성은 현장에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건 제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마 또 다른 분들하고 교육하다 보고 뭐 여기 협회 차원에서도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연필로 쓰고 이제 옮겨 적어라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사자분들마다 이제 스타일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조금 약간 불안하긴 해요. 일단은. 그리고 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네. 좀 마셔도 돼요. 아 왜 이렇게 다들 뚫어지게 쳐다보 뚫어지겠어. 모르니까. 열이가 되는 시험도 연필로 쓰면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QR코드 충분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빈칸을 다 체크해야 된다 했는데, 자, 그 상단 맨 위쪽에 보면은 최초조사, 재조사, 뭐 네. 검증조사 였고 있죠? 네. 그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내가 무슨 조사를 하는지 열심히 한다. 한 번 정도 꼭 그걸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차과수 조사표를 작성할 일은 올해는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쓰시던 분들이 쓰니까. 근데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현지 평가인 분들한테도 그렇고 다들 얘기하는 게 이게 어깨너머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속도가 다르니까 일단은 최초 조사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먼저 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계약자 성함, 그 다음에 계약자 주소, 그 다음에 뭐 연락처, 그 다음에 가입 착과수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확인을 하시고 특히 가입 착과수와 가입 주수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입 착과수를 가입 주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주당 착과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분이 한 주당 몇 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10,000개인데 100주다 그러면은 주당 한 100개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주당 100개인지 해서 하는데 지금 빨간 리본들 다 들고 계시네요. 네. 리본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전에는 부사수가 묶었어요. 근데 저는 사수가 묶으라 그래요. 경험 많은 분이 무조건 리본 묶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조사가 맞아요. 안 그러면은 맞을 수가 없어요. 계약자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주당 100개라는 걸 머릿속에 들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기사고 내역 해갖고 아마 뭐 기사고 내역 지금 있어요. 이건가요? 요거요? 이거는 사고네요. 지금 이제 보면은 뭐 특약사항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기사고 내역 지금 여기는 사고가 없네요. 네. 그 기사고가 있으면 몇 월 며칠 날 냉해 피해가 있었다고 해갖고 사고 접수가 되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주당 착과수를 머릿속에 넣고 기사고 내역이 없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무조건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달려 있다. 그런데도 뭔가 좀 문제로 안 달려 있다. 그러면은 계약자분한테 물어봐야겠죠. 왜 지금 여기는 요 지금 가입 착과수, 평년 착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다들 공부하시면서 알기로 5개년 평균 평년 착과수 내 거죠. 가입 착과수는 그 평년 착과수에서 50%에서 뭐 몇 프로까지 해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계약자가 결정하는 대부분 맥스로 넣으니까 그 평년 착과수랑 가입 착과수가 거의 같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평년 착과수가 10,000개인데 가입 착과수가 뭐 8,000개나 뭐 5,000개로 줄어들어 있는 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약자분이 내야 되는 보험료를 너무 부담돼서 가입 착과수 결정을 줄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 가가지고 우리 조사자가 이거 사장님 이러면 손해예요. 뭐 이걸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또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하고 얘기하실 때는 뭐 여기 그렇게 큰 어르신은 없지만 간략하고 짧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그런 거 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 비율? 요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거기 지금 보장 비율은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다 아신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고 내역이 있으면은 그 내역에 맞게끔 체크를 해주시고, 자 지금 이제 기사고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당 100개라고 해가지고 딱 봤는데 주당 50개요. 그러면은 이분은 분명히 착과수 조사를 하면은 이 평년 착과수 대비해갖고 무조건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자들이 맹해 피해가 입었네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제가 지금 한 11년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좀 특이해요. 다른 보험하고. 여기 다 자동차 지금 다 끌고 오셨나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셨죠? 의무니까. 네. 근데 자동차 보험은 사고 나면은 누가 접수해요? 그죠?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고가, 내 과수원에 사고가 났는데 농협직원 보고 왜 안 해줬냐고 따져요. 그게 좀 특이한 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통용이 돼.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달라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친절을 강조하고, 이분이 내 기준하고 맞지 않는 걸 주장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는 지금 기사고 내역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기사고 내역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더 보셔야 돼요. 맹해 피해가 있는데 맹해 피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맹해 피해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착과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냉해 피해를 왜 접수하시겠어요? 계약자분도 불안하니까. 혹시 줄었을지도 모르니까 서류가 왔을 때 접수를 하시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담보하니까.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뭐 최초 조사 체크해 주시고, 이제 계약적인 사항을 이제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머릿속에 좀 넣고 조사를 임하면 조사를 하실 때 훨씬 더 부드럽고 원활한 조사가 되실 거예요. 요 앞 페이지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특약사항 있죠? 요거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요거 좀 헷갈리거든? 요거 좀 헷갈려요. 요거는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적과 이전 5종 한정 보장이 X표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 X다. 그러면 뭐죠? 가을 동상이 보장한다. 와, 역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셔서 그런가. 그거 부보장 X라고 해갖고 이거 보장 안 되는 것 같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일소 피해 보장. 일소 부보장도 X면 그런 내용이니까, 요거 지금은 웃으시면서 그것도 몰라 그러시죠? 현장 가서 땀 흘리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보면 물어보면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좀 한번 보시면서 계속 상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기사고 내역이 지금은 뭐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미보상 비율 칸이 있어요. 저희가 이 조사를 계속 하시게 되면 이 미보상 비율에 대해서 계속 부딪힐 거예요. 누군 잡아라, 누군 잡지 마라, 그거 왜 잡냐, 그 뭘 잡냐 이럴 거고, 나는 또 잡아야 되고 하는데, 미보상 비율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미보상 비율이 적용돼야 되는 거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를 할 때 뭐 지금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처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책자에 나왔을 때 그거였어요. 통상적인 영농활동 중에 발생한 자연재해를 담보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어디까지 볼 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는 게 이제 나무도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살기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자손도 주렁주렁 매달고 이래갖고 뭐 재해도 잘 버티고 할 건데, 막 저기 덩쿨이 올라가갖고 막 풀도 엉망이고 막, 그래 풀이 여기 허리까지 오는데 계약자는 이거 풀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난 이거 초생재배라서 풀을 안 벤다 뭐 이러고 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통상적이라는 개념은 좀 일찍 잡아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설명을 해갖고 될 건 아니고, 그냥 다니시다 보면 이 정도 과수원 되면은 좀 훌륭하구나. 지금 여기 과수원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죠. 다 나무마다 다 지주도 박혀 있고, 다 그러니까 훌륭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은 막 저 나무에 덩쿨이 올라가고 가지가 이런 수영들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고 이런 수영들을 보고 가다가 다른 데 가보면 이제 진짜 이게 좀 감이 안 살긴 한데 속된 표현으로 미친년 막 이렇게 널뛰듯이 막 나무가 가지가 막 미친 듯이 뻗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오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과 열리겠어, 이래갖고 과일 열리겠어 하는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나무들은 통상적이지 않다 이거지. 그거는 제가 설명해드려봐야 이거는 그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누가 봐도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만나본 어떤 분 중에는 유기농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과일 젓갈 안 하셔. 그 과일이 사과가 귤만 해. 근데 그게 이제 유기농으로 해갖고 애들 급식으로 나간대. 애들 한 입 먹기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 보험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가입을 하셨으니까 일단 착과수를 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은 항상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잡아라가 아니라 무조건 잡지 마라가 아니라 이게 과연 이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냥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통상적으로 정말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과연 평등한가? 그 부분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갖고 미보상을 접근하셔야 자신 있게 미보상 비율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착과수 조사하러 왔지만 미보상 비율은 그 뒷장에도 나오겠지만 뒷장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이제 나무 조사가 나올 거예요. 이런 조사표 나오면은 나 죽었구나 하셔야 돼요. 품종이 뭐 부사, 반밀식, 수령이 다르고 홍로, 기타 중생에서 또 수령이 다르고 이러면은 리본을 각기 묶으셔야 돼요. 그죠? 그 보면은 적정 표본 주스 해갖고 후지, 부사, 반밀식 18년생 700주를 7주를 묶어야 되고 뭐 16년생 540주를 6주 뭐 이렇게 쭉쭉 묶게 돼 있죠. 그 뒤에 적정 표본 주스 나오죠. 이럴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계약자분이 부사랑 홍로랑 따로 심으셨길 바라야 돼요. 솔직히 지금 여기에 저도 있지만 홍로 18년생하고 부사 18년생하고 부사 16년생은 밑둥을 베가지고 나이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시기 어려워요. 자, 이럴 때 이제 요령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쓰는 요령인데 개수기 있으시죠? 네. 지금 개수기를 목에 주렁주렁 달고 계시는데 개수기를 저렇게 동일한 색깔로 두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그런 거. 개수기를 좀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부사 찍는 개수기, 그 다음에 뭐 홍로 찍는 개수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중생 7년생은 작은 나무겠죠? 작은 나무 찍는 개수기 이래갖고 여기는 개수기가 3개 정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서 들고 들어가면서 찍고 해야지 어느 천년에 이거를 한 번 가갖고 세고 또 가갖고 또 다른 거 세고 또 세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업무방법상 그렇게 하래. 그렇기 때문에 개수기는 조금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고 개수기는 꼭 플러스 1개를 더 들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계약자분이 혹시 죽은 나무가 있다 그러면 또 코사나무 카운트 해야 되잖아요. 언제 누르고 있어야지 언제 이거를 발을 정자 그려가면서 또 가고 리본 묶고 하시면은 안 돼. 그러니까 개수기는 좀 욕심 내셔야 돼요. 개수기만큼은. 일단은 그런 요령으로 가시면 되고 지금 적정 표본 주수가 7개다 그러면은 요거 몇 주 간격으로 묶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여기 가입 주수 700주 나누기 7개 하면은 100주 간격이네요. 그죠? 100주 간격 땅 하나씩 묶으신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옛날에 하시는 조사자분하고 요즘 하시는 조사자분이 다른데 옛날에는 100주 간격이면 무조건 묶었어요. 그러면 큰 나무 걸리면은 계약자가 울고 작은 나무 걸리면은 계약자가 웃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100주 내에 그 100주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를 묶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100번까지 갔는데 50번이 대표되는 나무 것 같아. 그러면 50번째 되는 거에 묶고 100주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다음 100주 간격을 가서 그 구간 내에서 대표성을 띠는 나무를 묶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하시면 그 맨 뒤에 보면 조사자 의견이 나와요. 조사자 의견에다가 적어주셔야 돼. 검증팀이 와갖고 100주 간격인데 리본 여기 묶어놓고 저기 한 40주 가니까 또 묶어있고 또 뭐 저기 가니까 한 180주 간격에 또 묶어있고 이러면은 이 간격은 대체 무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적어놔야 돼요. 대표성 있는 나무에다가 묶기 때문에 100주 간격의 대표성 있는 나무로 묶다 보니 좀 간격이 틀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를 해놔야 오해를 안 받아. 안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검증 10년 했으니까 제가 뭐 별거 다 해봤겠죠. 네, 평가사가 생기기 전에 이제 현지 평가인분들 검증을 많이 다녔는데 똑같아요. 법인 직원이나 협회나 그 현지 평가인들이랑 똑같은 게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에 착과수 조사를 가보면 아 리본 어딨어 막 찾다가 지쳐가지고 힘들면은 딱 그 옆에 있어.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대표성만 띈다고 하면 하는데 그 100주를 쭉쭉쭉쭉 걸어가면서 카운트를 하면서 아 여기는 몇 개 정도 달렸고 몇 개 정도 달렸고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사수분들이 묶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그 뒤에 쫓아가는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리본을 찾아가시면서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리본만 찾고 다니실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요 평균 요 구간에서는 몇 개를 기준으로 봐서 요렇게 묶었구나 하면서 카운트를 해보고 아 몇 개 요렇게 하시면서 해야 일도 재밌고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쫓아만 다니시면은 솔직히 못해요 이거. 조금 머리를 써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게 요령이다. 그 다음에 뭐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인가요? 아니죠. 요거 이제 빈칸들을 다 채워주셔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는 뭐뭐뭐뭐 빼고 아시죠? 고사 주수 빼고 수학 불능 주수 빼고 미보상 주수 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지 포함이지. 그건. 아니 여기 보고 작성.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해야 조사 되는데. 대상 주수가 떼고 이제 저기 아까 개수할 때 품종별로 개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19분. 네. 거기에 이제 고사주수 같은 거 이렇게 품종 하나 앞에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네. 고사주수 하면서 수확벌 내니까 일자를 기준으로 동시에 그때는 지금 모든 나무. 자, 여기서 이제 이 조사자가 여기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자, 고사 주수하고 수학 불능 주수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예. 고사 주수는 말 그대로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 그러면 고사 주수를 내가 하나 체크를 해준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고사 주수가 원래 살아있었다라면 달렸던 착화수를 인정해주는 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사 주수는 딱 가서 봤을 때 완전히 죽은 나무. 보상하는 재해로. 자, 지금 저 뒤에 보시면 저 헐거운 나무 하나 있죠? 저 가운데 헐거운 나무. 저건 지금 죽은 나무라고 계약자분들은 우기실 수도 있어요. 반쯤 죽어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산나무예요. 고사 주수 아니지. 고사 주수 아니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에서 이제 저걸 고사 주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저런 나무들을 뭘로 체크를 할 거냐? 수확불능은 보상하는 재해로 수학에 보면 피해를 입었는데 나무는 죽지 않았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확불능은 정말 보기 힘든데 바람이 불어갖고 얘가 쓰러졌어요. 나무가 누웠어 피곤한지. 그래갖고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살까 몰라가지고. 근데 얘를 살리려면 이 지금 나무가 엄마잖아요. 쉽게 말해서 표현하자면. 그 다음에 열매 사과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잖아요. 내가 부모가 내가 죽더런지언정 내 새끼 살리려고 영분을 계속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를 살려야 되는 게 내가 중요하니까 나는 얘를 계속 뽑아 먹어야 되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나무를 세우고 나서 과일을 다 따요. 그게 수학 불능 주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대입을 해갖고 수학 불능을 해야지 뭐 나는 이거 수학을 못해 그런다고 해갖고 수학 불능을 넣는 게 아니다. 나는 이걸로 수학 못해라고 해가지고 그럼 감소분에 대해서 인정해 드릴게요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해하셨죠? 괜히 제가 말해갖고 더 헷갈리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요 그렇죠. 자, 미보상 주스는 말 그대로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과일이 안 열린 것 같은 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항상 그래요. 계약자분들하고 가끔 저도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많이 싸우는데 계약자분들이 사과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와갖고 조사를 하고 있어! 막 그래요.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사과에 대해서 왜 알아야 돼요? 나는 보험조사자지! 보험에 잘하면 되지! 그래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시면 안 돼요. 친절해야 돼. 아시죠? 제 속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저희가 이 고사나무나 그 수학불능 주스나 미보상 주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재배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나무는 될 수 있으면은 만약에 죽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체크만 해주시는 정도인데 여기에는 적지 마시고 고사나무는 언제 조사해요? 그렇죠. 수학이 끝나고 지금 고사나무 조사는 이미 다 끝났어요. 올 봄에 작년 겨울에 넘어오면서 죽은 나무들이 뭐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다 끝났어. 지금 와갖고 고사나무 조사하시는 거는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사나무 수학불능 미보상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 개념이다. 근데 개수가 문제지, 개수가. 이 고사나무가 전부 나무가 좀 있는데 이 고사나무일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니까 수학불능일 수도 있고 미보상일 수도 있는데 개수를 해야 되잖아요. 나무. 개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개수 이게 실제 결과조사도 구분이 빠져보잖아. 좀 아. 조사 그냥 카운터 안에서 넣으시면 돼요. 그냥 전부 다 정상으로 만약에 고사나무로 체크하는 순간 그 착과수만큼은 또 감소과실로 잡히니까 만약에 이게 누가 봐도 이파리 한 장도 없고 딱 그 이파리도 한 장도 없고 누구라도 죽은 나무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바로 제거하면은 고사나무로 인정해 주세요. 그 계약자가 제거를 해야 될까? 그렇죠. 고사나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죠, 실제로. 과수 사종은 쉽게 안 죽어요. 네. 복숭아가 잘 죽지. 복숭아는 진짜 잘 죽어요. 근데 그때는 판단을 해서 하는데 이미 복숭아나 이런 고사나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조사가 돼 있을 거예요. 고사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캐치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 결과 주스에서 고사 주스, 수학불능 주스, 미보상 주스를 빼면 조사 대상 주스가 나오죠. 여기 조사서에는 지금 제로로 돼 있잖아요. 기조사로 돼 있잖아요. 기조사로 돼 있으니까 그 현지 조에서 출력을 하면 제로로 나온 거예요. 네. 만약에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게 나와요. 기조사 내역으로 입력이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표본 주수는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있으면 표본 주수가 있는데 그 적정 표본 주수는 이제 같으면은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이 있어요. 조사를 하다 보면 주수를 세다 보면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마주해요. 같거나 많거나 또는 적거나 세 가지 경우에 같으면 문제 없어요. 적정 표본 주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많으면 그 주수표 아시죠? 100주에서 500주 몇 개 이래갖고 여기 전체 주수에서 또 나눠가지고 분할해갖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그걸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게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 주수가 늘었다. 그러면 적정 표본 주수에 그냥 하나 더 다시면 돼요. 착과수를 표본 주수 리본을 더 다는 거는 문제 없어요. 덜 달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내가 현장 가서 좀 뭔가 좀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더 달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헷갈린다 막 그러면은 한 3개도 더 달아요. 물론 힘들죠. 힘든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표본도 지금 보면은 예전에 25개씩 달았단 말이에요. 1000주 넘어가면.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조사의 값은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좀 모르겠다 그러면은 더 달고 그 다음에 착과수를 예를 들면 우리가 세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사과랑 감이랑 사과와 감이랑
배랑 느낌이 달라요. 나중에 조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과는 계약자분들한테 착과수 조사를 안내를 할 때 조금 수월해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계약자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개수를 나는 조사값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사인해 주세요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계약자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한 조사를 해보니 지금 한 주당 뭐 150개가 달린 걸로 조사가 됐고 그래갖고 전체 착과수가 몇 개고 이래갖고 쭉 안내를 하면은 계약자분이 대충 둘러보고 그래 한 150개 달린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서명을 하고 이후에 내가 약조면서 보니까 150개는 아닌 것 같아 다시 조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배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분이 이미 답을 알아. 왜냐하면 봉지를 쌌잖아요. 네. 내가 들어간 봉지 수를 아니까 제가 여기 조사했더니 2만 개 달렸다고 조사됩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봉지 3만 장 쌌는데 다시 해줘. 현장에서 다시 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과감이랑 배는 좀 그 착과수 조사하는 느낌이 달라요. 그런 배는 대신에 재조사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작은 거나 달렸나 보네. 그러면 한 큰 나무 한 몇 개 더 묶어 볼게요. 이래갖고 몇 개를 더 묶어가지고 근데 앞만 봐도 사장님이 얘기하는 3만 개면은 주당 뭐 200개씩 달려야 되는데 아니 둘러봐라 200개씩은 죽어도 안 나온다. 내가 맞다.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간극을 좀 줄여간다는 입장이면 사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추후에 재조사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 조사를 하실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자주 해주셔요. 재미없나 봐요. 잠 못 잤어요 오늘. 설레셔서. 아니 다른.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안내할 때 충분히 안내가 돼야 나중에 머리 아픈 일이 덜 생겨요. 몸도 힘든데 머리까지 아프면 진짜 하기 싫거든요. 일단 나무 조사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과수 조사를 이제 적는 날이 있는데 제일 많이 빼먹는 부분. 저가후 착과수라고 써 있는 거에 보면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가 빠져 있어요. 요거 꼭 적으셔야 돼. 내가 검증 가면 이거 안 적으신 분들 위주로 먼저 가. 왜냐면은 이런 거 사소한 것들을 안 놓치셔야 돼요. 다들 이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조사를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세세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착과수 조사표를 적는 난이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읽어보시면 이제 가입 내용과 실제 결과 주수가 달라가지고 할 때는 표본주 번호 1번부터 해갖고 순서대로 적게 되어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뭐 착과수 표본주 번호를 적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요거는 보험사에서 1번부터 뭐 예를 들면 15번까지 적어야 된다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갖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1번, 뭐 5번 이렇게 순서에 없이 적고 그 이후에 해달라고 해갖고 만들어 놨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냥 1번부터 순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빼먹어. 제가 해보니까 빼먹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큰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번호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해갖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뒤에서 이제 부사수가 쫓아가시게 되는데 1번을 뭐 예를 들면 4번을 세고 나서 5번을 가야 되는데 5번은 저 끝에 있고 요 바로 한 3칸 넘어가니까 6번을 달고 가셨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4번, 6번, 5번을 가면 동선이 얼추 맞을 것 같잖아요. 네. 6번 세고 5번을 가려는데 저기 또 7번이 보이네. 그러면 5번을 빼먹고 가버려. 다시 와요. 그러면은 또 나와가지고 부르다가 또 틀리면 5번 저 끝까지 또 가야 돼. 그런 걸 줄이시려면은 좀 귀찮더라도 그냥 최대한 가주셔야 돼요. 대신에 부사수가 좋은 점이 있어요. 사수는 어쨌든 간에 끝까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야 되잖아요. 부사수는 요렇게 포인트만 찾아가 다니면 되니까. 근데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그 포인트만 찾아가실 때도 그 구간에 어느 정도 달렸구나. 이 구간은 좀 많구나. 이 구간은 좀 적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본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수가 되실 경우에도 하시는데, 리본은 혹시 도장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장지? 저기 나무를 보면은 저기 일자로 쭉 뻗은 저 주지, 예, 그 옆에 이제 측지가 나오죠. 그 옆에 이제 얘네들이 내년도 또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쓸모없는 나무 가지들이 있어요. 그게 도장지라고 하는데, 리본을 묶으실 때는 저기 측지 옆으로 이렇게 뻗는 거 있죠. 저기에서 좀 몇 년 돼 보이는 가지에다 묶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 협회 다니다 보면은 잘 보이게 하신다고 도장지 그 얇은 오래 나온 신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묶고 가시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묶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묶으셔야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업무 방법서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지에다 묶고 그 다음에 리본을 묶고 나서 봉인 해주셔야 돼요. 자, 리본을 묶으실 때는 요령이 있는데 이렇게 딱 당기면 풀리게끔 묶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막 진짜 꽉꽉 묶으시는 바람에 못 풀게, 그럼 나무가 나중에는 걔를 못 버텨갖고 나무가 터져요. 그럼 계약자분들이 이 새끼들 이것도 나무에다가 망가뜨리고 왔다고 막 그러니까, 나무를 묶으실 때는 리본을 해갖고 이렇게 쑥 풀게, 그 대신에 봉인 라벨을 해주시고.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데 잘 안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 근데 만에 하나 그런 게 100번에 한 번 정도 그런 경우 있거든.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뭐 이 일을 하시게 되면 알겠지만, 제가 이 나무를 묶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갖고 했는데 이분이 내 조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재조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재조사는 언제 요청하죠? 7일 보고 수학 7일이네. 7일만 하시면 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를 안 날로부터 7일. 뭔가 잘못돼야 돼. 내가 정석대로 했는데 7일 내에 재조사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 우기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 조사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증빙 자료를 제출해. 리본을 묶어갖고 나는 저거 100개를 올바르게 샜는데, 리본을 풀어서 옆에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야 이거 50개 달렸는데 100개라고 세고 갔어, 잘못했어, 이러신다고. 봉인. 그래서 꼭 체크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이런 계약자들이 정말 제가 볼 때 한 1000명에 1명? 천명에 1명 정도 있는데 하다 못해. 제가 많은 건 안 봐요. 1번 나무 묶을 때 꼭 봉인. 1번 나무. 왜냐면 1번 나무가 제일 타겟이에요. 계약자분도 입고 보면서 맨날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뭐 150개 샜는데 나만 봐도 120개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서 쑥 옮기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혹시 쫓아가시면서 봉인 라벨 안 됐으면은 이렇게 사수보단 부사수가 훨씬 여유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거를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 자, 그래가지고 착과수 조사를 쭉쭉쭉 해갖고 적어오시면, 아마 이 조사표는 대부분 사수들이 들고 다닐 거예요. 저렇게 전 판때기라고 하는데, 저기 서류철에다가 이제 놓고 다니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부사수가 준비해야 될 게 뭐죠? 수첩. 수첩에다 적는데, 수첩에 될 수 있으면은 그냥 1번에 몇 개, 2번에 몇 개만 적으시는 것보다 계약자 성함 써주시고 1번에 몇 개 적어주시면 나중에 혹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조사표를 분실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정말 조사자가 많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조사표를 어떤 분들은 이제 차 트렁크 뒤에다가 놓고 이제 쓰실 거 아니에요. 쓰고 거 위에다 올려놓고 출발하셔. 있어요 진짜. 웃으실 것 같죠? 안 하시나 내가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가갖고 리본 확인하느니 그거 보고 적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약자 명이라도 하나 적어주시면, 이거 꿀팁이에요. 이거는 방법서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돈 주고 가르쳐드려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혹시 여기서도 질문이 있으신가요? 쭉쭉쭉쭉 해주시고 합계 꼭 합계값 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착과수 조사는 거의 뭐 80% 이상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비율 이제 이거 있는데, 자
여기 과수사종에서는 제가 말이 너무 많죠. 과수사종에서는 미보상을 이때 말고는 더 이상 못 잡아요. 그렇겠죠. 이후부터는 착과수를 세주신 그 개수에서 떨어진 건데 떨어진 거에서 무슨 미보상을 잡아요? 낙과 피해 구성 비율로 해서 병과는 이미 빠지잖아요. 정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미보상을 잡을 일이 없어요. 여기서밖에 못 잡아요. 최종 커트라인에 과수 4종은. 그러면은 이제 미보상 비율을 잡아야 되는데 미보상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 이분은 좀 심하다 이럴 때 잡는데 미보상을 잡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미보상 근거되는 사진을 촬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치화해서 몇 프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따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미보상 그 항목에 보면은 매우 불량, 불량, 미흡이 있죠. 네. 자, 여기에서 뭐 내가 보는 정도를 체크해 주는 상중하로 놓고,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미흡하다 체크를 해주시고, 뭐가 미흡하냐? 자, 그 위에 보면은 미보상 사유에서 1번부터 몇 번까지, 14번, 15번까지 쭉 있죠. 네. 거의 대부분 우리 보는 게 3번하고 저기 10번 제초. 거의 그 대부분 그거 말고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생리장애, 원소 결핍 그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러지. 필수가 없죠. 해거리는 미보상 비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과는 해거리가 심한 품목들이 있어요. 유독.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해거리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불량, 매우 불량, 미흡 위에 보면 빈칸 하나 있죠. 거기에 1번 동그라미 치시고 해거리 적어주시면 돼요. 요령이. 그 다음에 그렇게 여기다 적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0에서 20, 20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은 그 정도예요. 그 과수원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해거리가 보인다. 뭐 예를 들면은 한 100주 중에 뭐 예를 들면 한 20주 정도가 보인다. 그럼 0에서 20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미보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적는데 여기는 미보상을 적으실 때 그냥 뭐 해거리가 보여서 해거리를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에요. 꼭 수치가 나올 수 있게 100주 중에 20주가 보여서 미보상을 적용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를 잡는다 아니면 그래서 10%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풀이 있다. 예를 들면 풀이 있는데 전체 면적의 뭐 60% 이상이 제초 상태가 허리 이상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미보상을 뭐 20% 잡는다, 30%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그냥 제초 분량 몇 프로 이렇게 하시면 안 잡느니 못해요. 나중에 제가 위험하니까. 조사자 돈 벌러 왔는데 괜히 욕먹고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을 잡을 때는 수치화할 수 있게끔. 만약에 수치화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잡지 마세요. 괜히 잡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미보상 안내하고 계약자한테 성함을 꼭 사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상병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어차피 나주 영암만 있으니까 뭐 화상병하고는 크게 관계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화상병 지역으로도 가실 수도 있고 뭐 하시니까 요런 거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 다음에 화상병 증상은 물론 해당 지역에 가면 구역 담당자가 교육을 한번 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주세요.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틀리니까 화상병 증상 한번 보시고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지금 화상병이 가장 심한 지역은 이제 저기 충주, 그 다음에 천안, 대쪽 그쪽이 좀 심하고요. 안동도 몇 군데 발생을 했다는데 거기 리에서 마감이 됐고 전남은 지금 청정 지역이고
전북에서 정읍에서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뻗지 않았고, 작년에는 화상병 때문에 그 지역을 들어간 조사자들은 다른 지역을 조사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병 증세가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계약자분한테 얘기하시기보다는 사수한테 요렇게 보이는데 요거 맞냐 하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근데 거의 그 현장의 구역 담당자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 교육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여기 조사자 의견, 요거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사자 의견은 글짓기예요. 글짓기도 해보셔야 된다고. 계속 쓰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너무 쓸 게 없어갖고, 예를 들면 이 가성 끝까지 가니까 뭐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더라. 또 썼어요. 근데 그런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계약자분들은, 자,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 계시지만 조사를 해놓고 자기 할 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너 저 끝까지도 안 가보고 대충 묻고 가냐 이러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 끝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돌이 있더라. 그 말 한마디면 끝까지 갔다 왔냐고 하면서 바뀌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지향점으로 써주나. 그런 거를 표현해주고 써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놨더니 어떤 분 한 분은 이제 나중에 과수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수원에 막 닭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도 많거든요. 여기는 동물농장처럼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뭐 거위도 있어서 뭐 쫓겨다니면서 하고 막 이렇게 장문의 편지 썼어요. 근데 그걸 검증반이 보더니 그냥 넘기더라고. 이 정도 썼으면 볼 필요가 없다 이거. 제가 검증을 해봤지만 지금은 안 해요. 지금 구역 담당자인데, 제가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여기 협회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할 일을 협회분들은 솔직히 많지 않아요. 여기 뭐 지회장님도 잘 아시고 하니까. 근데 뭐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조사자 의견은 쓰는 버릇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전 무조건 써요.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써요. 쓰고 나면 그게 다 내 자산이에요. 계약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도 써주면. 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약자분이 좀 약간 실없는 농담을 하셨어. 그래갖고 그 내용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게 됐어요. 적게 되는데 제 다음 조사자가 민원을 맞았어. 그래갖고 이전 조사가까지 싹 다 뿌려갖고 하는데, 그런 내용 적혀 있다고 하니까 계약자가 이분은 조사 잘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졸지에 이렇게 강성 계약자를 만족시킨 조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런 내용들은 쓸 수 있으시면 좀 쓰세요. 그리고 뭐 부사수 역할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사표 만질 일이 드무니까 하시는데, 요 내용은 혹시라도 내년에 이제 사수 쓰시게 되면, 아니면 다른 조사, 특히 벼조사는 가시겠죠. 그러면은 조사자 의견란 칸 없다고 비우시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빈칸 크죠. 네,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조사표 아끼실 필요 없어요. 조사표 막 진짜 빳빳하게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스캐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조금 구겨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조사표만 안 잊어먹으면 됐지. 예전에는 막 고생한다고 하다 보면은 비 오는 날 막 다 젖어갖고 막 울고 막 진흙에 빠뜨리고, 그래도 제가 만약에 담당자고 본다 그러면은 그런 조사자가 좋은 조사표지, 막 정말 진짜 현장에도 안 나간 것처럼 깨끗해갖고 출력된 그대로 딱 정리돼서 왔다? 저는 좀 이상하게 보여요. 제가 일을 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자 의견에 다만 몇 줄이라도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꼭 적어주세요. 날짜 안 적으신 분이 세상 많어. 날짜를 안 적는 이유는 간단해요. 계약자 서명을 사인 받고 나서 조사자 서명은 이제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끝나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그때 정리를 하는데, 그때 그냥 자기 사인만 하고 그냥 가신다고요. 날짜가 없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계약자 서명 받는과 동시에 날짜는 적어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안 까먹어요.
그래갖고 서명하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야, 이제 그러면은 조사표 다 작성했네요. 되게 작성하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리는데 그거를 1시간 동안 길게 푼다고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그냥 품종을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네. 사과 품종. 네. 근데 2개 이상의 품종이 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농장주하고 얘기하다 보면 농장주가 100% 처벌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극복했던 사례라든가 그런 방법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왜 고민하시죠? 그걸 저는 계약자분 끌고 가시면 돼요. 네. 응. 결자가 절 자, 잘하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저는 지금도 그 얘기예요. 계약자분한테. 내가 잘 모르니까 가자고. 그래갖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아는 척하면 더 문제가 돼요. 그러지. 차라리 당당하게 난 모른다. 자, 사장님 여기 홍로에서 부사 나랑 구분해서 갑시다. 그 가다 보면 계약자분이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럼 홍로랑 부사는 또 잎 모양도 다르고 잎 색깔도 좀 약간 다르거든요. 수영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왜? 맞아요. 초보일 수 있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아는 척하는 더 큰 문제예요. 더 당당하게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면은 계약자분이 알려주지. 안 알려주실 분 한 분도 안 계셔. 네. 됐나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저기도 질문이 제가 많습니다. 개수를 할 때 네. 우리가 개수해야 되지, 또 표본 잡아야 되지, 리본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착과수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실제 그 나무를 주스를 설 때 세면서 표본주를 잡나요? 그렇죠. 그럼 다 세놓고 나중에 잡아요. 원래는 다 세놓고 해야 그 적정 표본 주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냥 세요. 세면서 그냥 묶어요. 그 전문가만 드려요. 동시에. 내가 볼 때 여러분 나한테 이제 애로사항 느껴보면 안 돼. 전문가들이. 예전에 저희 이제 저 법인이니까 회사 직원이잖아요. 말 안 듣는 직원들이 있으면 자 새 갖고 와 이러면서 계약자분하고 좀 얘기하다가 몇 주야? 그러면 몇 개 묶으면 되겠네. 자 묶으러 가. 그래갖고 계속 뺑뺑이 돌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수가 틀릴 경우가 있어요. 계약 그 사수분들이 대부분 하는데 사수분이 나오면서 주수가 틀리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과수 조사 이제 하면은 끝내야 돼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자, 착과수 조사 1번부터 저희는 부사수분들은 쫓아가죠. 그 다음에 저 리본 묶으면서 이제 사수가 갔다가 이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맨 끝에 묶은 거. 맨 끝에 묶은 건 누가 셀까요? 그렇죠. 묶으신 분이 세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에 만나면서 여기 주수가 맞아요. 그러면은 맞다 아니면 틀리다 그러면은 끝까지 가서 주수를 한번 다시 세면서 나오셔야 돼. 둘이. 그래갖고 둘이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래갖고 완전 틀리다 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특히 업무 분할을 잘 해주셔야 이게 착착착착 끝나갖고 일이 재밌지. 나는 뭔지 모르겠고 시키지도 않고 안 시켜요. 사수분들 진짜 뭐 저 같은 사수랑 나가면 저는 안 시켜요. 제가 다 하지. 말하기 귀찮아서. 그거 알려주다 내가 진짜 빠져. 그러니까 먼저 딱 보고 뭐뭐뭐 할까요? 그러면은 뭐뭐뭐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업무 방법서에 착과수 요령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농협에다가 조금 구역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통해서 부탁을 하는데 이 조사표를 출력할 때 그게 같이 딸려 나오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조사표 작성 요령 해갖고 따로 별지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뽑아주세요 해갖고 그거 읽어보시고 하시면 훨씬 더 조사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네. 네. 해거리인 경우에는 그 계약자분 만약에 해거리인데 계약자한테 물어본다 그러면은 계약자는 냉해라고 주잖아요. 그러죠. 그럼 물어보면 안 되죠. 그 해거리는 이제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다른데 지금은 솔직히 보기 어려워요. 꽃 필 때 가서 봐야 그냥 꽃이 안 온 게 해거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꽃자리가 없었어야 돼. 사과가 달렸던 자리가 없었어야 돼. 근데 그런 것까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는 좀 잘하시는 사수분이나 다른 분들한테 맡기시고
이건 계속 기동량으로 좀 배워가는 단계시니까 그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한 가지만 소관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그 사인을 하나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네. 미보상 다 받도록 했잖아요. 교육할 때. 네, 근데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수치화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민원이 만약에 생길 수 있어요. 내 의견하고 계약자가 의견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안 맞을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되나요? 그건 이제 뭐 요령이죠. 흥정의 요령이니까. 이랄까요? 뭐 그렇죠. 뭐 내가 볼 때는 요 정도 풀이면은 미보상을 뭐 한 10 잡아야 될 것 같다. 뭐 20%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흥정하듯이 얘기하시면 돼요. 한 50 잡아야겠다 이러면서 해주실 요령도 있고 아니면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20 잡아야 됩니다. 계약자분한테 좀 강하게 나가서 오히려 푸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계약자분한테 뭐 상의를 통해 가지고 계약자분도 납득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서 서명 받으시면 되죠. 이제 미보상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거의 통보식으로 사장님 이래서 미보상 잡아요. 서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계약자분 입장에서 서명을 강요받는 입장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만 피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린 게 친절. 사장님 이래서 내가 사장님 돈을 깎아야 되는데 사장님도 이해하시냐?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면서 납득을 시키시더라고요. 자, 질문 그만합시다. 자, 마치시게.